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비정연파를 여러 개의 정연파의 합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뭐냐? 퓨리에 분석입니다. 퓨리에 분석, 풀이의 분석. 2번 주기함수 ft의 풀이의 급수 전개식으로 옳은 것은 뭐요? a0 직류분 플러스 코사인, 사인으로 이루어진 거. 답은 다입니다. 다. 맞죠? 3번 풀이의 급수에서 직류항은 뭐예요? 직류항은 우리가 A0, A1 즉 코사인과 똑같다고 했죠. 코사인과 똑같이 뭐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코사인과 똑같이 보시면 우함수다. 직류다 이게 아니고 직류분도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우함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는 답이 가예요. 가. 4번 세타가 0에서 파이까지는 20,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i는 0인 파형을 풀이의 급수로 전개할 때 A0가 뭡니까? A0는 직류분입니다. 맞죠? 지금 직류분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 즉 0에서 2파이까지의 평균값이에요. 그럼 4번 문제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한 주기까지 이까지의 평균값은 얼마예요? 이까지의 평균값은 얼마다? 이것을 요렇게 한 거죠. 이렇게. 맞죠? 얼마? 얘가 20이니까 이놈을 반으로 하면 10입니다. 10. 따라서 2분의 20은 10. 5번 반파대칭 및 반파대칭 뭐더라? 반파대칭은 홀수 고조파만 있는 거죠. 맞죠?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 모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연대칭인 외형파의 풀이의 급수의 전개에서 옳게 표시된 것은 정연대칭은 사인파만 있고 반파대칭은 홀수 고조파의 사인, 코사인 모두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인항만 존재하는 겁니다. 원래는 홀수 고조파의 사인항만 존재한다는데 여기에서는 보기에 있는 것 중에 찾으면 B에는 기수항, 사인항만 존재한다. 기수항이 사인입니다. 답은 라번이죠. 라번. 6번 비정연파 성분을 표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표현으로 가장 바르게 된 것은 뭐냐?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가 됩니다. 답은 다. 7번 주기적인 구형파 신호의 구성은 뭐냐? 주기적인 구형파 신호인데 얘들은 뭐라고 했나? 풀이의 급수에 의해서 이게 7번 문제에서 이쁜 구형파도 있겠죠. 이러한 구형파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이런 구형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내려고 직류분이 더해진 것도 있고 직류분이 없는 것도 있고 이런 일반적인 구형파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 직류분, 기본파, 무수히 많은 고조파 성분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비정연파를 묻는 거예요. 일반적인 비정연파. 기본 우리가 구형파 2장에서 했던 그런 구형파라고 하면 직류분은 없겠지만은 일반적인 구형파 혹은 비정연파에서는 직류분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주기적인 구형파 신호의 구성원이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이해하실 때는 주기적인 비정연파의 구성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비정연파에서 정연대칭의 조건은 뭐냐? 정연대칭은 뭐다? 정연은 사인파죠. ft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t가 됩니다. 8번에는 나번이 돼요. 정연대칭 기함수. 9번 비정연파에서 여현대칭의 조건은 어느 것인가? 여현은 뭐다? 9번 ft는 코사인입니다. 얼마? f의 마이너스 t가 된다. ft는 f의 마이너스 t. 답은 가번입니다. 10번 반파대칭의 외형파에 포함되는 고조파는 반파대칭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파대칭은 우리가 한 주기마다 반복된 방향을 갖는다. 얘는 홀수 고조파, 짝수 고조파, 홀수 고조파만 갖습니다. 코사인이고 사인은 모두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고조파는 홀수 고조파만 갖습니다. 따라서 홀수 찾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꽤 있습니다. 반파대칭에서는 1, 3, 5, 7, 9 이런 홀수 고조파니까 5고조파가 됩니다. 11번 비사인파의 실효값은 어떻게 됩니까? 실효값은 제가 말로 썼었죠. 각 고조파의 실효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말로서 외웠어요. 각 고조파의 실효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각 고조파의 실효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제 목소리가 맴도시면 돼요. 각 고조파의 실호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권. 이렇게요. 그래서 11번은 답이 나아요, 나. 12번 문제 어렵지 않죠? i는 30 sin 오메가 t 플러스 40의 사인에 3 오메가 t 플러스 45도입니다. 여기에서 실호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기만 보는 겁니다. 크기 아시죠? 크기만 보면 요놈과 요놈인데 앞에서 뭐라 그랬냐? 각 고조파의 실호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권 루트에 얼마? 30의 실호값은 루트 2분의 30 40 얼마? 루트 2분의 40에 제곱하면 답은 25 루트 2가 나옵니다. 25 루트 2. 12번엔 답이 나예요, 나. 13번 볼게요, 13번. 지금 13번 보시면 파형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세요. 이만큼 올라갔어요. 얼마만큼이냐? 지금 20만큼 올라갔습니다. 20만큼. 그리고 이놈의 최대값이 얼마냐? 60이에요. 60. 그럼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세요. 지금 얘가 V죠. V. V는 직류분 얼마? 지금 봤을 때 정연파에서 210만큼 올라갔으니까 직류분 20. 맞죠? 더하기 요놈 얼마요? 최대값이 60이니까 60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비정연파의 실호값은 얼마다? 각 고조파의 실호값의 제곱 합의 제곱권 맞죠? 20 직류분 20의 실호값은 20이고요. 60의 실호값 얼마다? 루트 2분의 60입니다. 에 제곱 하니까 답은 46.90이 나오네요. 46.90. 46.90. 14번입니다. 전류가 1헬리의 인덕터를 흐르고 있을 때 인덕터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라고 합니다. 지금 인덕터에 축적되는 에너지 공식부터 아셔야 되죠. 인덕터에 축적된 에너지는 5장에서 썼습니다. 얼마? 2분의 1의 Li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인덕터에 축적된 에너지에서 지금 L은 1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I가 얼마냐? I는 5 플러스 10루트 2에 플러스 5루트 2. 즉 크기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뭐 뒤에 사인 오메가 t 이런 건 의미가 없죠. 따라서 I의 크기는 얼마? I의 크기는 루트의 5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 얼마? 루트의 150이죠. 150. 전류는 150입니다. 따라서 대입해요. 2분의 1에 L 1 곱하기 I는 얼마? 루트 150에 제곱하니까 계산하면 75줄이 나옵니다. 75줄. 14번에 축적된 에너지 75줄. 계속해서 15번입니다. 비정연파의 일그러짐의 정도를 표시하는 양으로서 외형률이라는 것은 뭐냐? 기본파의 실호값보다 고조파의 실호값. 기본파의 실호치보다 고조파의 실호치에서 다번이 됩니다. 16번 볼게요. 16번. 기본파의 20%인 3고조파와 30%인 5고조파를 포함한 전류의 외형률은입니다. 외형률은 기본파분의 고조파예요. 지금 보시면 3고조파는 기본파의 20%, 5고조파는 기본파의 30%입니다. 그럼 기본파를 몇 프로로 잡았고? 기본파를 100%로 잡죠. 그 다음에 고조파는 얼마? 20%, 30%니까 루트에 20의 제곱 플러스 30의 제곱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외형률은 얼마다? 0.36이 되는 거죠. 기본파의 몇 프로가 했기 때문에 기본파를 100%로 잡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17번. I는 56 sin 오메가 t. 지금 또 외형률 묻고 있기 때문에 외형률은 크기만으로 하는 겁니다. 고조파, 주파수 이런 건 의미가 없죠. 따라서
56 사인 오메가 t 기본파고요. 25 더하기 30 더하기 40이에요. 그러면 얼마? 외형률은 기본파분의 고조파입니다. 기본파 얼마요? 기본파 얼마? 56인데 시로값으로 하면 얼마야? 시로값 하면 루트 2분 56. 여기 분모 분자에 모두 루트 2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루트 2 안 해줘도 돼요. 근데 FM대로 하면 루트 시로값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루트 2를 나눠준 겁니다. 얼마? 얘는 루트 2분의 25 제곱. 고조파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되죠. 루트 2분의 30의 제곱 루트 2분의 40의 제곱을 하면은 답이 1이에요. 1.0. 계산해 보시면은요, 뭐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면 1이 될 겁니다. 1.0. 18번 볼게요. 18번. 봅니다. 지금부터는 18번 문제부터 전력이죠. 전력이니까 각 고조파 성분을 따져보셔야 되는데 피상전력이냐 유효전력이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유효전력이 많이 나와요. 유효전력이 더 어렵기 때문에 유효전력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 인원 100사인 오메트 오메트 플러스 20에 3 오메가트 플러스 3분의 8 I는 40에 오메가 t 마이너스 6분의 8 플러스 5 오메가 t 5배수 I는 3 오메가 t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수를 하기 전에 실수를 안 하려면은 이거 쓰셔야 돼요. 오메가 t니까 1 3 오메가 t니까 3 오메가 t니까 1 3 오메가 t니까 3 지금 묻는 것은 소비되는 전력은 유효전력입니다. 따라서 각 성분끼리 하시면 돼요. 얼마? 기본파끼리 얼마요? 100이고 40이니까 시로값은 루트 2분의 100 곱하기 루트 2분의 40 코사인에 전압과 전류 위상차 얼마예요? 전압은 0도고 전류는 6분의 파이는 30도죠. 맞죠? 두 개의 위상차는 30도. 3고조봐 봅니다. 루트 2분의 20 루트 2분의 5 코사인은 60도와 12분의 파이는 15도죠. 맞죠? 따라서 45도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1767W랍니다. 얘는 뭐 계산기로 맡기시고요. 1767W가 된다. 네. 계속해서 뭐 19번 문제 전력 문제인데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봅니다. 지금 19번 문제에서도 단위가 와트죠. 유효전력입니다. 유효전력. 그래서 19번 문제도 보면 이는 100루트 2에 오메가 t 플러스 30 플러스 50루트 2에 사인에 오메가 t 플러스 60 이렇게요. I는 15루트 2 사인에 3 오메가 t 플러스 30에 플러스 10루트 2에 5 오메가 t 플러스 30입니다. 30. 그러면 씁니다. 오메가 t니까 기본파, 5 오메가 t니까 5고조파, 3 오메가 t니까 3고조파, 5 오메가 t니까 5고조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력을 구할 때 뭐 1고조파 짝이 없죠? 짝 없는 거 무시하고 3고조파 짝이 없죠? 짝 없는 거 무시합니다. 그럼 P는 얼마다? 5고조파만 짝이 있죠. 얼마? 50루트 2의 시로값 50 10루트의 시로값은 10 코사인에 얘는 60도 얘는 30도니까 두 개의 위상차는 30도가 됩니다. 얼마? 500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하면
250 루트 3이 된다. 19번에는 250 루트 3입니다. 19번에요. 20번. 얘는 뭐 비정연파 아니죠. 비정연파 아니고 일반 정연파인데, 이는 100에 사인에 108t 플러스 6분의 8. i는 10에 코사인에 108t 마이너스 3분의 8입니다. 여기에서 소비 전력인데, 여기서 묻는 건 뭐냐? 코사인이니까 두 개의 위상차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즉 봅니다. P는 문제에서 소비 전력, 유효 전력이니까 얼마? 루트 2분의 100 전류 루트 2분의 10. 보세요. 코사인에 얘는 사인의 6분의 파인데 얘는 코사인의 마이너스 3분의 파예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면 얼마? 플러스 90을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60이에요. 마이너스 60에서 사인으로 바꾸고 90을 해주면 플러스 30도가 된다는 겁니다. 즉 10의 코사인 108t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사인으로 바꾸면 10의 사인의 108t 플러스 3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플러스 30, 전압도 6분의 파이는 플러스 30. 둘 다 플러스 30이니까 위상차는 0도가 됩니다. 0도. 따라서 얼마요? 1000 나누기 하니까 얼마? 500W가 된다. 소비 전력은 500W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21번 문제 한번 가봅니다. 21번 문제는 뭐냐? 21번 R은 10 오메가 L은 5 오메가 C분의 1은 30이에요. 30 아이고. 이렇게 했을 때 합성 임피던스 Z1과 3고조파에 대한 합성 임피던스 Z3는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우리가 Z1은 그대로 하면 되죠. 맞죠? 얼마? 10의 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30. 어차피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제곱을 하니까 플러스와 똑같습니다. 얼마? 얘 얼마? 100이죠. 100 플러스 5 마이너스 30 하면 마이너스 25인데 마이너스 25 제곱하면 25 곱하기 25 하죠. 25 곱하기 25면 625입니다. 625. 그러면 얼마? 루트에 725가 돼요. 우리가 얘를 계산기로 그냥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루트 725가 안 나오고 그것을 소수점으로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기와 다를 경우에는 루트 725 가나다란 눌러가지고 계산기로 두드린 값하고 계산기로 실제 루트 725를 눌러서 그 값이 똑같은지 확인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계산해 보시든지. 네. 그 다음에 3고조파입니다. 3고조파에서는 얘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 L은 15가 되죠? 3배가 되니까 오메가 C분의 1은 3분의 1이 되니까 10이 됩니다. 따라서 루트에 10의 제곱 플러스 얼마? 15 마이너스 10의 제곱 하니까 얼마요? 100 플러스 5의 제곱 하니까 25는 루트에 125가 됩니다. 125. 예. 21번 문제는요, 우리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오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네, 그대로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꼭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네, 꼭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 예, 한번 봅니다. 이는 100의 루트 2의 플러스 75 루트의 사인에 3 오메가 t 플러스 20 루트 2의 사인 5 오메가 t가 됩니다. 5 오메가 t. 이때 3고조파 전류 실호치는 우리가 이런 문제 할 때는 이렇게 보세요. 3고조파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3고조파 전류는 지금 보시면 사인 오메가 t 기본파 3고조파 5오메가-t니까 5고조파인데 3고조파를 묻는다고 하면 3
3고조파 임피던스 분의 3고조파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3고조파만 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압은 얼마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3고조파 전압 75. 3고조파 전압 75. 3고조파 임피던스 봅니다. R은 4. 네. 오메가 L이 1이니까 3고조파가 되면 얼마예요? R은 4, 오메가 L은 3이 됩니다. 맞죠? 그럼 3고조파에서 임피던스는 얼마예요? 3이고 4니까 임피던스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하면 얼마? 5가 되죠? 따라서 3고조파 전류는 15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력을 고조파 전류를 물었다 하면 그 해당 고조파만 하면 됩니다. 3고조파 하는데 기본파나 5고조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무시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23번 봅니다. R은 4, 오메가 1은 3의 직렬회로에 R은 4, 오메가 L은 3입니다. 이때 E는 갱루트 2에 오메가 T 플러스 50루트 2에 사인의 3오메가 T예요. 이때 회로의 소비전력은 얼마냐? 소비전력은 유효전력입니다. 소비전력은 유효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문제 풀 때 있죠. 앞에서 문제 풀 때 유효전력은 각 고조파 성분끼리라고 했습니다. 맞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는 전압과 전류를 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었습니다. 전압의 기본파, 전류의 기본파, 전압의 3고조파, 전류 3고조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전류를 안 주고 임피던스를 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효전력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각 고조파끼리 계산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때 전류 대신에 임피던스를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보세요. 얘는 기본파죠, 기본파. 네. 기본파입니다. 그러면 기본파에 대한 전력 P1은 어떻게 되느냐? 기본파에 대한 전력은 얼마냐? I 제곱 R이죠. 맞죠? I가 얼마요? 임피던스 얼마? 3이고 4니까 전류는 얼마? 임피던스면 전압이고 얼마? 이렇게 할게요.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분의 임피던스면 전체 전압 100이죠. 맞죠? 의 제곱 이게 뭐냐?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얼마요? 저항은 4가 됩니다. 4. 그래서 기본파에 대한 전력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얼마가 된다? 1600W가 됩니다. 1600W. 그럼 3고조파에 대한 거부터 구하죠. 3고조파에 대한 거 보세요. P3는 똑같이 I제곱 R입니다. 얼마? 이때는 임피던스가 얼마요? 오메가 1이 3이었는데 3고조파 되면 주파수가 3배가 되니까 얼마? 3 하면 9의 제곱이 되는 거죠. 9의 제곱이고 전압은 50. 예.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값은 3고조파 되고도 변함이 없죠. 곱하기 4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의 제곱 이거 계산해 보시면 103이 돼요. 103. 네. 그래서 전체 전력은 어떻게? 1600과 103을 더해서 1703W가 됩니다. 1703W. 그러니까 우리가 유효전력은 각 고조파 성분끼리 하는 건 맞는데 앞에서처럼 전류가 주어지면 전류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임피던스가 주어지면은 이 리액턴스 값을 주파수에 맞춰서 변경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거 기억해 주시고 24번입니다. 24번. 24번. 그림과 같은 RC 직렬 회로의 비정연파 전압 V는 20 플러스 220 루트 2의 사인에 120 파이트 120 파이트 플러스 40 루트 2의 사인에
360파이트입니다. 360파이트이고 3고저파 전류 I3는 얼마냐 했습니다. 앞에서 했지만 I3는 3고저파 임피던스분의 3고저파 전압이에요. 그러면 일단 보세요. 직류분이죠.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사인 오메가 t 120파이트. 얘 기본파입니다. 그리고 360파이트 얘가 보세요. 120의 3배니까 얘가 3고저파란 거예요. 3고저파 전압이란 거죠. 따라서 3고저파 전류를 구할 때 분자에 들어가는 3고저파 전압은 얼마냐? 40이에요. 40. 그럼 3고저파 임피던스는 얼마냐? 지금 보세요. R은 80이요. 그러면 콘덴서열이죠. 콘덴서열로 XC는 얼마냐? 2파이 FC분의 1인데 3고저파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 2파이 3FC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맞죠? 2파이 3FC분의 1. 따라서 계산을 하면 얼마요? 2파이 곱하기 3 곱하기 지금 주파수가 얼마예요? 주파수가 주파수가 지금 60이죠. 60 맞죠? 지금 요게 원래 뭐예요? 120파이트일 때 앞에서 2장에서 했죠? 120파이트하고 377일 때 60Hz입니다. 맞죠? 그러면 360파이트는 3배가 되는 거예요. 360배, 4배. 그래서 180 주파수에 얼마? 주파수에는 그냥 60 붙이시면 되죠. 3 곱하기 60 하면 180이니까. 그래서 180을 곱해도 되고 3 곱하기 60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 C 값이 얼마냐면 44.21 마이크로입니다. 44.21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분의 1을 하면은 얼마냐면은 제20의 크기만 구하니까 20이 되는 거죠. 20. 우리가 위상까지 고려하면 마이너스 제20인데 크기만 고려하면 2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보세요. R은 80이고 XC는 얼마다? 3고저파에서 25옴이 되는 겁니다. 25. 따라서 Z는 3고저파 임피던스 Z는 얼마다? 80의 제곱 플러스 20의 제곱하니까 그 값이 82.46. 얼마? 82.46이에요. 80.46. 얼마? 82.46이에요. 따라서 지금 전류를 구하면 82.46분의 40 하니까 얼마냐? 0.485 암페어. 약 0.49 암페어가 됩니다. 0.49 암페어. 그래서 전류의 3고저파 전류의 시력값은 0.49예요. 0.49. 그러면 요 놈의 위상은 어떻게 해요? 위상. 세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XC죠. 얼마? 아크탄젠트 80분 XC 얼마? XC 얼마? 앞에 얼마였어? 80이었죠. 80. 아이고. 예. 지금 저항이 얼마였어요? 저항이 지금 80이고요. 저항이 80이고 XC가 얼마였냐면은 20이었어요. 20. 아크탄젠트 80분의 20 하면 그 각도가 14.06도가 됩니다. 14.06도. 그러면 얘를 우리가 순식값으로 나타냅니다. 보세요. 지금 보기에 순식값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순식값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시력값이 0.49니까 3고저파 전류의 순식값 얼마? 0.49에 이 자리에 최대값이 나와야 되죠. 0.49 루트 2. 그 다음에 사인에 3고저파니까 똑같이 360파이트가 돼요. 또 그리고 RC 회로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죠. 우리 위상 세타가 14.06인데 RC에서는 전류가 앞서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14.06이 플러스 14.06이 되는 겁니다. 즉 전압보다 전류는 14.06 앞선다라고 해서.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0.49 루트 2에 사인은 360파이트 플러스 14.06에 04죠. 04. 예. 04. 여기 04네. 04. 예. 14.04도 이건 아니고. 예.
이 세타가 14.04입니다. 정확하게 14.04에서 14.04. 답은 라번이 됩니다. 라번. 24번은 약간 뭐 지금까지 나오던 문제하고 조금 틀린데 뭐냐면 XC를 주지 않고 콘덴서 값 자체를 줬기 때문에 조금 계산 방법이 복잡하긴 한데요.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이번 장에서 배웠던 것을 합해 놓은 것. 그래서 실력 향상 문제로서는 괜찮은 문제입니다. 25번. 예, 얘는 뭐라 그랬어요? RLC 직렬공진회로에서 N 고도파의 공진 주파수 FN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고도파가 아닐 때는 얼마예요? FC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인데, 고도파, N 고도파에서는 N이 들어갑니다. 2파이 N 루트 LC분의 1. 2파이 N 루트 LC분의 1에서 답은 다번이 됩니다. 26번. 일반적으로 대칭 3상회로의 전압전류에 포함되는 전압전류의 고조파는 N을 임의로 정수를 해서 3N 플러스 1. 우리가 3N 플러스 1은 뭐예요? N에 0 대입하면 1, 4, 7, 10 고조파들이에요. 우리가 1고조파가 뭐예요? 우리가 기본파죠. 그리고 따라서 얘들은 뭐라고 한다? 정상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분. 따라서 얘는 상회전은 기본파와 동일하다. 정상분은 상회전이 기본파와 동일하다. 해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27번 볼게요. 27번. 대칭 3상 전압이 있다. 한 상의 Y 전압에 Y 결선이라는 거예요. 순식값이 V가 1000 루트 2에 사인에 오메가 t 플러스 500 루트 2에 사인에 3 오메가 t 플러스 20 플러스 100 루트 2에 사인에 5 오메가 t 플러스 30. 예, 봅니다. 지금 상전압과 선간전압, 성상전압 그냥 상전압을 보시면 돼요. 선간전압의 B는 얼마냐 보세요. 상전압은 얼마요? 상전압은 이게 한 상의 전압이에요. 그래서 다 계산하면 됩니다. 1000의 제곱 플러스 500의 제곱 플러스 100의 제곱이에요. 1000의 제곱 플러스 500의 제곱 플러스 100의 제곱 하니까 그 값이 예, 뭐 계산기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선간전압인데, 선간전압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얘가 3고조파인데 3고조파는 선간에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했죠. 3고조파는 선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기본파와 이 5오메가 5고조파만 하시면 돼요. 1000의 제곱 더하기 3고조파 선간전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얼마? 100의 제곱이에요. 100의 제곱. 끝이 아니고 우리가 Y결선에서 보세요. 선간전압은 이렇게 지금 이 전압은 여기에서 주어진 전압은 이 전압이에요. 이 전압. 이 전압에서 얼마? 선간전압은 루트 3을 곱한 것이죠. 맞죠? 그래서 루트 3 곱해줘야 됩니다. 선간전압은 상전압에서 루트 3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누기를 해요. 예. 그래서 선간전압 계산해서 상전압 계산해서 선간전압으로 나누면 그 값이 0.64가 됩니다. 0.64. 답은 약 0.64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다시 Y결선에서 Y결선에서 간에 Y결선에서 선간전압에는 3고조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3고조파는 존재하지 않고 Y결선에서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다. 이런 부분, 짜잘한 부분, 요 작은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을 까먹으면 문제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계속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게 이런 거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실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뭐 계속 연습하니까 문제를 잘 풀리지만 실수도 이런 작은 실수, 예를 들어 여기서 루트 3을 곱하지 않았다든가 혹은 3고조파 전압을 포함해서 계산했다든가 이러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9장 비정연파 교류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10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